다음 윈도우 운영체제의 레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여러분이 보통 쓰는 윈도우 10, 윈도우 7에서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용자 일반적으로 쓰는 여러분들은 잘 건들지 않지만 관리를 하는 서버 관리자라든지 그쪽에 관련 종사자들은 굉장히 신경 쓰면서 보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레지스트리가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어떤 특징들, 종류들 이것들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지스트리라는 것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등기소입니다. 등기소. 자, 윈도우즈 운영체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그램의 정보를 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설정, 환경 이런 것들을 등록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컴퓨터 시스템은 레지스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내가 프린트를 하나 붙인다든지 컴퓨터에 내가 스캐너를 붙인다든지 어떤 장치를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조인한다든지 설치한다고 했을 때 다 환경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매번 따로따로 한다는 것도 불편하고 또 그런 걸 추가함으로써 프로그램 용량이 늘어나니까 속도도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관리하기 힘들다 해서 통합으로 만든 형태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자, 운영체가 다 있죠. 자, 프로그램이 로딩이 되죠. 그죠?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하는 거 있죠. 익스플로러.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 첫 페이지가 뭐냐? 자, 그거 다 빼. 좋아요. 여러분 카카오톡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있잖아. 이것도 뭐 컴퓨터니까. 카카오톡의 설정은 뭐예요? 글자 크기를 폰트를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배경색을 다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실행하던 것은 과거야. 내가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TV를 생각해 봐요. TV. 여러분 TV 집에 있잖아. 그럼 TV도 설정할 수 있어. 화면을. 그죠? 뭐 선명하게 영화 모드로 아니면 뭐 자연 모드로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프린트도 마찬가지야. 프린터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하드웨어나 모든 소프트웨어나 또 사용자까지도 다 옵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설정 옵션. 설정, 사용 옵션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등록한 파일을 우리는 하이브 파일이라고 그래. 하이브. 자,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가 켜질 때 이게 쭉 설정해서 바로 레지스터리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 뭐야? 비휘발성이죠. 그 설정이 중간중간에 바뀌어도 그 내용은 다시 일로 저장이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하이브 파일이라고 그래. 하이브 파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장치나 사용자를 실행 환경을 다르게 바꾸고 싶다. 여러분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보면 내가 홈키를 누르면 초기 화면 뜨는 게 뭐 크롬이 뜰 수도 있고 네이트가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가 뜰 수도 있잖아. 그것도 설정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 그다음 웹브라우저를 상단에 웹브라우저 설정을 보면 거기 오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탐색기도 여러분 윈도우 탐색기도 다 설정을 할 수 있어. 확장자를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 또 수정할 수 있고 값을 바꿀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카카오톡이라고 부터 카카오톡. 프로그램 쭉 만들었었겠지? 통신용 프로그램이니까.
그럼 여기서 설정 혹은 환경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옵션을 줬겠지. 옵션을 누가 선택을 해야 돼? 사용자가 선택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 쓰잖아.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 어떤 사람은 검은색 바탕을 쓰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 바탕을 쓰고 어떤 사람은 막 눈 깜빡깜빡 하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 그 옵션이지. 그러면 사용자가 이걸 수정을 해야 돼. 그치?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지. 그럼 만약에 칼라라고 하면 칼라라고 하자. 칼라, 레드, 값 이렇게 있겠지. 그죠? 레드 값, 칼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설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분명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카카오톡에 설정을 가보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은. 그죠? 이렇게 눌러서 할 수도 있지만 바로 레지스트리를 가서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컴퓨터 환경에서 쓸 땐 그래.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윈도우즈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레지스트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쓰는 윈도우즈 컴퓨터 스마트폰 말고 거기서 카카오톡을 쓸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 PC용 카카오톡. 그래서 내가 레지스트리를 열어가지고 레지스트리 열면 즉 레지스터는 뭘로 실행하냐면 실행창에서 LEGADIT를 딱 치면 여러분 윈도우 창에 보면 실행창 하는 데서 이걸 딱 치면 이런 창이 떠요. 창이 딱 두 개로 분할이 되는데 여기에 핫키가 존재하죠. 여기에 5개 폴더가 존재합니다. 5개 폴더. 요걸 우리가 하이브 키라래. 요거랑 주의하셔야 돼요. 하이브는 파일을 말하는 거고 하이브 키는 요게 5개의 키를 말하는 거야. 루트 키죠, 루트 키. 그 밑에 또 서브가 존재하죠. 계속 서브. 우리가 탐색기, 파일 탐색기처럼 뚝 떠 있다고. 그럼 여기에 이름이 있고 여기가 종류가 존재하고 여기 값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카카오톡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딘가에 보면 여기에 쭉 찾아보면 카카오톡이 있어.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거기 컬러가 있을 거야. 거기 값을 주는데 값은 뭐 2진수로 줄 수도 있고 10진수로도 줄 수 있고 32비트로 줄 수도 있고 값을 주는 종류 형태가 있고 값을 실제로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트라는 것은 윈도우즈, 이게 운영체제가 뭐일 때 윈도우즈야. 운영체제에서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장치라든지 모든 권한, 심지어 프로그램의 보안 기능까지도 다 설정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을 한 번쯤 써봤으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안 설정이 있다고. 그죠? 보안 설정은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것대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레지스터리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야. 또 레지스터리를 보면 보안 공격이 있었는지, 외부 공격이 있었는지, 그 프로그램에 공격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것을 우리가 레지스트리라고 한다. 윈도우 레지스트리. 자, 살펴보죠. 윈도우 운영체에 사용되는 시스템 구성 정보를 저장한 계층적 데이터베이스다. 계층적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서브 트리 다 들어가 있어. 계속 폴더 형태로. 윈도우 운영체에 작동하는 모든 프로그램 시스템 정보를 담고 있다. 윈도우 운영체에서 사용하는 환경 설정 및 각종 시스템이나 사용자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저장하고 있다. 수정할 수 있고. 레지스터는 커널 같은 핵심 요소로 분류되며 휘발성 메모리다. 아, 요거 휘발성이야, 휘발성. 여기가 비휘발성이고. 왜? 레지스트리는 메모리에 올라왔잖아. 그럼 컴퓨터를 끼면 날아가지. 그러면 그 변경된 사항을 저장을 해야지. 그렇죠.
저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바꿨다고. 새로운 거로. 그러면 원래 쓰던 거는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만 환경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고 싶어요.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면 이 레지스터에 필요한 내용을 복사에다가 새로운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환경이 원래 환경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컴퓨터 사서 쓰는 건 좋지만 거기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물론 컴퓨터를 뭐 이렇게 중요하게 쓰지 않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전문적으로 쓰는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환경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를 바꾸거나 그랬을 경우에 설정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역시 레지스터예요. 실행은 지금 여기 창이 떴는데 여러분 레지 에디터 실행창을 윈도우에서 메뉴 보면 실행이라는 메뉴가 있잖아. 도움말이 있고 뭐 제어판이 있잖아. 거기 보면 실행이라는 곳에 클릭해서 에디터를 뜨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잘 안 보이죠? 여기가 바로 뭐야? 하이브 키라 그래. 하이브 키. 누르면 폴더처럼 되어 있어요. 폴더처럼 쭈두둑 눌러지고 거기에 따라서 클릭을 하면 그 하나하나의 메뉴 중에 이름과 종류와 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컬러, 색깔을 바꾸겠다. 어떤 형태로 놓아야 되느냐? 10진수로 넣으면 10진수. 32비트 값을 넣어야 되느냐? 64비트 값을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문자열을 넣어야 되느냐? 그런 값들을 일일이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물론 연습을 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연구해서 변형해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자, 레지스트리의 구성을 보면 레지스트리 편집키는 키와 값으로 구성된다. 이게 키예요. 이쪽이 키. 그 루트 키가 맨 위에 있는 거고 밑으로 서브키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값. 이게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값. 값을 줄 수 있는 값을 주는 게 10진수로 줄 거냐, 2진수로 줄 거냐, 문자로 줄 거냐, 32비트로 줄 거냐, 64비트로 줄 거냐. 그 이름, 바꾸자 하는 이런 거. 값은 여기에요. 여기 키예요, 키. 자, 열었을 때 왼쪽에 보는 5개의 파일더가 이걸 하이브 키라고 한다. 하이브라고 하지 않고 하이브 키라고 한다. 요 하이브예요. 하이브 키예요, 키. 요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이 초창에 만들어진 거는 이거 하이브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키는 5개의 하이브 키로 구성되며 서브 존재한다. 값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름, 종류, 데이터. 이름, 종류, 데이터. 실제 값이죠. 클릭하여. 이게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게 값, 이게 키, 그림을 여기가 데이터죠. 실제로 데이터. 이름, 종류, 데이터. 이 구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키예요. 이거 키. 하이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는 실제로 변경된 레지스터가 실제로 디스크에 물리적으로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진장 많습니다. 한번 눌러보시면 되는데 눌러서 다 어떻게 알아. 각각의 용도. 설명했을 때 틀린 거 맞는 거 찾으면 돼요. 자, 하이브 키가 클래스 루트. 확장자에 관련된 정보, 연결 프로그램 정보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겁니다. 확장자는 우리가 아래 한글 확장자는 HWP로 되어 있잖아요. 엑셀의 확장자는 뭐고 PPT의 확장자는 다 뭔지 알잖아. 그거와 실제 프로그램과 연결 정보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특정 유형에 대한 상황에 맞는 메뉴를 조정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확장자의 역할, 어떤 프로그램이 연결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 그것이 다 클래스 루트가 존재한다. 얘가 가장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커런트 유저, 현재 로그인 한 사람. 로그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사용자. 여기는 여기 핫키 유저는 이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 전반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를. 커런트 유저는 현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그 다음 기계죠, 기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관한 정보, 운영체제에 관련된 설정, 서비스 및 보안 설정에 관련된 방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 하드웨어죠. 프린터라든지
뭐 TV 설정, TV 있다면 TV 설정, 모뎀이나 통신 여러 가지 기계적인 거.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는 프린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프린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하드웨어라는 것은 하드웨어만 갖고 동작할 수 없잖아. 그죠? 하드웨어에 관련된 뭐 모뎀이나 랜카드라든지 프린터라든지 다 뭐가 필요해?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관련된 정보가 여기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이브 키, 유저스는 사용자 그룹의 계정에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환경,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 5가지의 설명을 물어볼 거예요.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건 뭐냐. 요거 핫키와 요거랑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거는 커런트잖아. 현재 로그인한 정보. 이거는 전체 사용자의 정보. 요건 하드웨어에 관련된 기계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거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모듈,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관련된 거. 환경, 기타 환경, 여러 가지 환경. 자, 레지스트리의 특징을 살펴보죠. 자, 여기 하이브 키예요. 여기 하이브 키. 하이브는 뭐라고? 저장된 물리적으로 이 정보를 저장해 놔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사용을 했으면 사용했을 때 어떤 특별한 값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내가 카카오톡을 했는데 환경 설정을 바탕화면을 파란색으로 했어. 아니 검은색으로 했어. 그럼 여기서 수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종료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줘? 또 설정을 바꿔야 되나? 그럴 수 없잖아. 저장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실행할 때 다시 가져 올라가니까 원래 새롭게 바꿨던 설정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걸 저장하는 게 하이브. 그에 대한 키가 하이브 키, 루트 키라고 하는 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 하드웨어 자원과 프로그램 실행 정보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하는 거고요.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수정해요. 특별한 부분은 수정할 수 없어요.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조작할 수 있고 그리고 백업 받아놓을 수 있고 내가 매번 새로운 컴퓨터를 설치할 때마다 원래 쓰던 설정을 그대로 받아서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프로그램 환경을 설정할 수 있고 백업 복구가 간단하며 레지스터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 레지스터라는 것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다 등록되고 관리가 되니까 등기잖아, 등기. 그럼 악성 프로그램도 뭐가 돼? 그것도 프로그램이거든요. 등록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감지할 수 있고 심지어 제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것이 레지스터에 관련된 내용이다. 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레지스터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없다 하면 틀려. 그러니까 레지스터는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변화 값을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값들이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값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 값들의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를 관리자, 윈도우즈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틀려. 1번은 맞습니다. 두 번째, 레지스트는 운영체제가 관리하므로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값을 변경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값을 삭제할 수도 있고 특정한 프로그램도 삭제할 수 있는 형태. 직접 관리자. 그 컴퓨터, 여러분도 여러분 컴퓨터 레지스트로 직접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거나 또 불법적으로 다운받은 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 들어가서 레지스트를 건들게 되면 다 원상대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려.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열었을 때 보이는 5개의 키를 하이브라고 하냐? 하이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이브 키라고 하죠. 조금 이제 애매한 문제가 있긴 한데 하이브라고 해도 틀린 부분은 아니야. 근데 하이브 키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그 다음에 H키 커런트 컴피그라는 것은 로그인하고 있는 사용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죠. 하나씩. 두 번째는 사용자가 직접 저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다 그래서 틀렸고 편집기를 넣었을 때 보이는 5개 키를 하이브 키라고 불러요. 하이브 키. 요게 하이브 키로 다 시작되거든요. 하이브라고 하진 않아요.
하이브는 레지스트리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리적인 파일을 하이브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하이브 키 혼용해서 쓰니까.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정확히 구분하자. 틀렸고. 네 번째, 요 커런트 컴피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 구성에 대한 모든 정보. 프린터라든지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하이브키 커런트 유저는 로그인하고 있는 유저가 붙어 있어야지. 유저가 없는데 어떻게 로그인 정보가 들어가 있겠느냐. 자, 그래서 네 번째도 틀렸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틀렸고 첫 번째만이 바로 레지스타를 가지고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느냐 없냐. 그거를 확인하는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 답이 몇 번? 첫 번째가 옳은 답이에요.